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HLB 제약, HLB 생명과학인데요. 오늘도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죠. 사실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추세 확증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뭐 전저점까지 크게 이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흐름 자체가 이제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걱정은 되는데, 일단 이 HLB 관련 기사를 하나 보면, 자, 이렇게 미국의 이제 세포치료제, 예전부터 있던 기사죠, 이거. 저기 미국 카트티 세포치료제 개발기업 베리스모 테라퓨틱스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을 오늘 납입했다고 이렇게 밝혔죠. 오늘 납입했는지 얼마 전에 납입했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오늘 밝혔습니다. 납입 완료했다고. 그러면서 지분율을 이제 30%로다가 베리스모의 최대 주주가 됐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저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건 사실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뉴스죠. 자, 그런 거에서 불구하고 오늘 급락했는데, 어제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죠. 그래서 HLB 이런 상황, 또 HLB 제약의 상황, HLB 생명과학까지 살펴보고, 항상 끝에 대한유팜하고 스마든도 살펴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이렇게 대응법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를 먼저 보면 어제 저점은 이탈하지 않았죠. 다행인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4월 26일 어제 저점이 가격대가 33,800원대인데 오늘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 5일선을 이탈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 5일선 위에서 출발을 해주면 다행히 추가 하락이 안 되지만 5일선 밑에서 끝났기 때문에 5일선을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전 저점까지 이탈하게 되고, 그리고 전 저점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또 한 번 무너질 수 있으니까 좀 경계하셔야 돼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큰 장기적으로야 뭐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아직도 월봉 5개월선 밑에 있죠. 이 녹색선이 월봉 5개월선인데 주식은 이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야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요. 그리고 5개월선 위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이 근처에서 놀아야 되는데, 지금 5개월선이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인 10개월, 20개월선을 동시에 닿게 했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생긴 거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5개월선의 회복이 중요한데, 이번 달 거래일이 수목금 3일 남았죠. 그래서 3일 안에 5개월선이 올려만 놔도 상당히 좋은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아직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주봉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봉에서 5주선을 깔끔하게 회복해주면 좋은데, 어제의 급등을 인해서 5주선 위에 올려놓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또 떨어져서 밑으로 와 있죠. 물론 이전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5주선 위에 완벽하게 올려놓고 안착해주지 못하면 주식이 크게 상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한다거나 산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3월 5일처럼 5선 돌파라고 이렇게 그 다음 주에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사야 이렇게 급등이 되는데, 아직은 돌파 안착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수목금 3일 안에 이 5주선 돌파가 중요하고, 만약에 3일 안에 5선을 또 뚫어주지 못하면 5주선을 맞고 지지부진하게 밀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일봉에서 일단 5일선 깬 게 좀 찝찝한데 어쨌거나 동시에 깨놨기 때문에 내일 5일선 위에서만 출발하자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밑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오늘 외국인이 팔았죠. 그리고 기관하고 금융투자, 연기금이 좀 들어왔는데, 자, 어쨌거나 연기금이 계속 팔다가 자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코닥 시장을 좀 매도를 많이 했죠. 그거에 관련해서라도 좀 밀린 것 같기도 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권에 있으니까 시장 영향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게 HLB 같습니다. HLB 제약을 보면, 자, 오늘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사실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있죠, 아직. 그래서 이번 달 3일 거래 안에 5개월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5개월선의 추세를 타고 잘 유지할 수 있고, 또 떨어져서 만약에 5개월선 밑에 있게 되면 결국 10개월선까지 오게 되죠. 이 10개월선을 이탈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추세가 우하향으로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맞는 대응은 필요해 보이고요. 항상 HLB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점인 2,600원대에서 고점인 2만원대까지 간, 제가 9배 올라갔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어제 이렇게 보시면 저번 주에 5주선을 회복해 줬고, 지금 이제 5선이 완전히 이탈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5선이 살짝 걸려 있는데, HLB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봐도 정확히 박스권에 있죠. 이렇게 크게 밀리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 근처에서 계속 박스권에 갇힌 그런 모습입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박스권이죠. 이렇게 여기부터 크게 보면 되는데, 주식은 이 공간부터 여기까지 가격으로 보면 5일선 기준으로 14,400원대에서
고점이 18,400원. 여기서 이 공간에서 놀고 있죠. 일봉에서 그래도 의미 있게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지지선 잘 지켜주고 3일 정도 올라갔다 오늘 지수가 무너지면서 조정받았는데, 일단 HLB제약 같은 경우 5일선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내일 또 한번 양봉을 떠서 올라가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5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 저 5일선의 자리가 이렇게 5주선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5주선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심하게 훼손하게 되면 일봉에서 다시 한번 21선까지 오거나 예전 매물대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대응은 필요해 보입니다. 대응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사실은 비중 축소 손절 이런 게 대응인데, HLB를 굳이 신규로 매수하기, HLB 제약을 신규로 매수하기 무리가 있는 게 9배나 올라간 주식이 물론 10배, 20배, 30배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꽤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항상 조정권, 단기, 단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HLB 제약의 투자자 상황을 보면 개인이 올라섰고 기관 메인 다 팔았죠. 어쨌거나 조금 경계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요.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 이 월봉에서 좀 추세가 좋아질 듯 말 듯 간들간들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21선과 5개월선, 20개월선과 5개월선 사이에 있죠. 이 친구는 3거래라는 5개월선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5개월선 이에만 이쁘게 안착해주면 다음 달에 추세가 살아날 수 있는데, 일단 3거래를 잘 지켜봐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지금 5주선을 안착하려고 하고 있죠. 돌파하고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5주선 위에 있는 게 중요한데, 물론 3거래 안에 이 5선 밑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면 조금 피곤해져요, 주식이. 5선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게 안 좋은 현상이 생기는데, 아직 오늘까지 상황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5선에 잘 끝나고 다음 주부터 5선 위에서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서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이렇게 어제 급등에 오늘 하루 정도 조정 받았는데 큰 의미 없죠. 당연히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올라갈 때도 이렇게 보면 올라가고 음봉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음봉 있은 후에 내일부터 다시 5일선 지켜주면 또 한번 순간 급등하거나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을 신규로 매수한다면 이런 거죠. 오늘 종가 매수라고 전저점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죠. 이 주식은 무조건 갈 거야 하고 계속 끝도 없이 들고 있는 것보다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게 주식은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HLB 영상 끝에 항상 소마젠하고 대한药품을 보고 있는데요. 자, 소마젠이 월봉에서 보면 아직 5개월선 위에 단단하게 잘 있죠. 이 친구 3거래일 안에 이렇게 녹색선 5개월선 위에 있으면 추세를 또 한번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위에 있죠. 자, 최초의 5선을 회복할 때가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이때 회복해주면서 그냥 급등했죠. 물론 이번 주 한 주는 조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5주선의 가격이 14,300~400원대인데 여기까지 밀렸다가 5주선만 잘 지켜주면 쭉 타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죠. 당연히 5선 깨면 일단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깨지 않는 한 굳이 매도할 이유 없고, 그러고 꾸준히 들고 가는 게 더 낫고요. 오히려 5선 찍고 돌아나갈 때는 중요한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빨간 게 120일선인데 장기이동 평균선이죠. 주식은 저 장기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가 조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 돌파하고 안착, 안 깨고 있죠. 그러니까 이 121선만 안 깨도 이 친구 121선 기준으로 하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신경 써서 보시면 121선 그쳐 매수 깨면 바로 매도 굉장히 좋죠. 손절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 친구 2월 달에도 계속 여기 밑으로 못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였는데 이 매물대를 돌파해 놓은 거죠. 나 이제 이 밑에서 못 놀아. 나 돌파해 놨어. 그러니까 이 가격만 깨지 않으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 이 가격이라는 게 오늘의 저점, 어제의 저점이 보통 14,700~800원대가 돼요. 그래서 14,700~800원대만 훼손하지 않으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유팜을 보면 120원 내려왔죠, 이제. 자, 월봉에서 보시면 큰 상관없어요.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5개월선 위에 있죠. 설사 5개월선을 깬다 해도 이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 월봉이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자,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거고, 5개월선만 제대로 돌파 안착을 해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무시무시한 이 파란색 선이 60개월 선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 60개월 선을 뚫고 안착했다가 또 매수 타이밍이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낮은 위치에 좀 싼 매력이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5주선만 잘 지켜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이번 주에 5선 안착했다 그러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조금 밀리는 듯 해도 저 5주선이라는 게 이 5선을 온다는 얘기가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21선 근처가 돼요. 그래서 21선 지키고 돌아나가면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서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일단 월봉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죠. 월봉이라는 게 현재 주가 위치를 말해주죠. 예를 들어 주식이 이렇게 높은 데 있다면 아무래도 뛰들어가기가 부담이 되죠. 이렇게 높은 데 있으면 이럴 때처럼 부담이 되겠죠. 어떻게 들어가서 높은 데서. 근데 단기 단타는 가능하죠. 근데 지금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조금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지지부진할 수는 있는데, 이런 주식들을 꼭 오래 들고 있으면 좋은 성과를 내주기도 합니다. 자, 이상 HLB그룹주와 더 소마진 대한유판매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